정부의 2차 추경안 짚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주요 쟁점에 대해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자,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번 추경의 최대 관심사 아무래도 전 국민 소비 쿠폰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소비 쿠폰 같은 현금성 지원에 좀 부정적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여기 기획재정부가 네. 지금까지 무조건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대해 반대했다. 이거는 오해 측면이 강하고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할 건지 말 건지 여부는 경제 상황이나 민생이 어려움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혹시 물가 여건 이런 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좌우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현재 경제와 민생이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지금 어렵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국가 재정이 경제를 전반적으로 선순환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총량적으로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고요. 소비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건설 투자 같은 경우 4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심각했던 적이 우리나라가 경제를 운영해 오면서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물가 여건만 놓고 보면은 네. 내수가 부진하니 물가의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수요도 전체적으로 잠재 수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면 네. 지금이야말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해서 소비를 늘리고 매출을 늘리고 소득을 늘리고 이게 다시 소비로 환류되는 그런 경제의 선순환을 발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적기라고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진통도 그렇습니다. 있고 이랬을 예. 것 같은데, 자 예. 그러면 이걸 언제 받을 수 있느냐가 큰 관심사거든요. 다음 달에 가능할까요? 예, 저희가 지금 뭐 최대한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최대한 지금 빨리 집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20년하고 21년에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한 뭐 2주일 정도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뭐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된 모든 부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지급하는 절차를 속히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7월 중에 지급이 될 수도 있다고 좀 기대를 걸어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결정적으로는 국회에서 언제 네. 추경안을 의결해 주실지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이 되면 제가 늦어도 2주일 안에는 네.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 앞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그때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인터넷 쓴다든가 앱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됐겠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물론이고요.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게 국민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자. 예. 이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앱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노령자분들, 장애인들 분들 같은 이런 접근이 어려우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찾아가서 방문 신청을 받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선택하실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대책을 20년과 21년에 쭉 이렇게 저희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예. 금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시겠다는 답변을 네. 좀 해주셨고요. 자,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 빚 탕감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채무 조정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과거 예. 대책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죠? 예, 뭐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근래 몇 년에 걸쳐서 소상공인분들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너무 어려우시거든요. 예. 코로나도 있고 계엄도 있고 너무 지금 어려우신 상황이시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제일 애로를 호소하는 게 두 가지 있으십니다. 첫 번째, 매출이 회복되면 좋겠다. 네. 두 번째, 채무가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채무 조정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세 가지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장기적인 채무로 고생하셔서 실질적으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분들 같은 건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같은 경우는 매입해서 속아가는 거를
지금 이번에 추경안에 신규로 반영을 했고요. 예. 새 출발 기금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작년 11월까지 영업활동 하신 분들만 이렇게 대상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작년 11월 이후 12월 거치면서 최근까지도 어려우신 환경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영업활동을 하신 분들은 새 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빚 갚으면 손해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네.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달지 이자 혜택을 준달지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 이게 채무 조정 절차는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그리고 네.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는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곧 확정이 돼서 발표를 할 텐데요. 네. 늦어도 3분기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지급 방법, 지급 절차, 그리고 심사 요건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 1차 추경까지 합치면 예. 세출 규모만 30조 원 넘게 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세금 걷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재원은 예. 어떻게 마련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 너무나도 지금 경제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니 예.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해서 돈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반면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무조건적으로 국채를 발행한다기보다는 혹시 뭐 정부가 불효불급하게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은 없는지, 그리고 또 혹시 기금에 쌓아놓은 자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를 해서 저희가 한 10조 정도를 이렇게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네. 그 나머지는 국채 발행으로 지금 충당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재원 조달 방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2차 추경안과 관련해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